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올리브영 쿠션 리뷰가 굉장히 인기가 많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쨌든 오늘은 그 쿠션 영상에서 이제 보였던 대표적인 질문 두 가지를 영상으로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파데나 쿠션 전에 바르는 단계, 한마디로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요 단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노란 얼굴엔 보라색, 빨간 얼굴엔 초록색?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냐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얘기해 드릴 겁니다. 파데 쿠션 잘 먹게 하기 위한 메이크업 프랩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말하는 베이스 단계는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바르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수하고 스킨, 로션, 뭐 에센스, 크림, 선크림도 있고, 프라이머 있고, 메이크업 베이스 있고, 컬러 코렉터 있고, 뭐 지금 나열만 해도 한 8가지잖아요. 요런 일련의 과정을 저는 뭐 베이스라기보다는 메이크업 프랩, 메이크업 준비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파데는 거들 뿐이구나, 중요한 건 메이크업 프랩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론이 확실한 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제가 메이크업 프랩 과정을 하나도 안 한 상태로 파데만 바른 사진, 그리고 바른 지 3시간도 안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메이크업 프랩을 잘 못하면 어떤 파데를 써도 오래가지 못해요. 파데를 잘 먹고 오래가기 위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실제로 쓰는 제품 찐 추천, 여기에는 광고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 광고를 주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들이라서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만약에 자고 일어나서 귀찮아서 안 씻고 바로 파데를 바르거나, 혹은 밖에 뭐 마트 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와야지 하고 밖에 나갔다가 한 2-3시간 돌아다니다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파데 발라본 적 있어요? 절대 오래 못 가요. 절대 얼굴에 안 붙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그 피지, 땀, 유분, 뭐 먼지도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얼굴에 붙어. 그런 노폐물들이 벽에 붙어 있으면 페인트가 안 붙는 거죠. 그래서 씻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씻냐? 저는 화장하기 전에 클렌징 오일로요, 코랑 볼에 있는 가장 모공 많고 피지 많은 데를 한번 닦아요. 여기만 닦고 거기 있는 이제 피지를 녹여요. 클렌징 오일로 녹인 다음에 한번 닦아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공팩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피지 흡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멘트 같은 거, 그거를 여기만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씻어내. 정말 클린한 상태 얼굴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이제 씻고 나서 닥토 있잖아요. 우리가 토너, 그냥 뭐 유분기 많이 있는 거 말고 수분 가득한 토너를 이제 얼굴에 쓱쓱쓱 한번 이제 물리적으로 닦아주면서 얼굴에 뭐 이런 데 있는 각지나 고춧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닦아주는 거죠. 때 같은 것도 닦아주고, 그렇게 완벽하게 아주 클린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진짜 무조건 지켜야 돼. 10분이 지나기 전에 크림을 발라야 돼. 왠지 알아요? 바디로션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몸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오일 같은 것도 몸에 물기가 남아서 아직 몸에 모공이 닫히기 전에 그거를 발라줘야지 흡수가 잘 된대. 다 얼굴을 씻고 이쁘게 씻고 나와서 멍 때리고 넷플릭스를 봐. 소용이 없어. 다시 써야 돼 그러면. 다시 씻어야 돼 진짜. 얼굴에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바로 스킨케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진짜 꿀 정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제품 추천에 들어갈 건데요. 뭐 사실 스킨 로션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쓰시되, 저는 유분이 많이 없는 아주 가벼운 막 라네즈 워터뱅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쓰시길 바래요. 자, 제가 닥토를 하고 나서 요즘 바르는 거는 이 두 제품이에요. 이거 제 영상에 최근에 많이 나왔죠. 정샘물 선생님의 에센셜 물크림, 그리고 연작의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입니다. 둘 다 프라이머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제품인데 액체예요, 액체. 굉장히 물 에센스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프라이머는 되게 양초처럼 꾸덕하고 찐득찐득하고 혹은 크림 같고 그런데 물로 된 프라이머도 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요즘 사용해보니까 크림 타입이나 되직한 타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수분감을 확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일반 세럼이랑 뭐가 다르냐, 이것도 분명 발라보면 세럼이랑 똑같은데 왜 이걸 써야 하느냐. 이제 일반 세럼 중에서도 어떤 세럼은 너무 끈적끈적해서 파데가 얼굴에 막 찍찍 달라붙고 얼룩이 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세럼은 너무 오일리해서 막 파데가 몽글몽글 뭉칠 수도 있고, 세럼이긴 세럼인데 마무리감이 이제 파데를 바르기 좋게 살짝 매트하면서 찹찹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반 에센스랑은 얘네들이 용도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연작 프라이머는 제가 프라이머 추천할 때 여러분들 댓글에서 이걸 사라 그래가지고 제가 샀는데, 에센스 타입이야 완전히.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마음에 들고. 두 개의 차이라고 한다면 얘가 조금 더 촉촉하고 얘가 조금 더 매트해요. 그래서 피부 타입 건성이냐 지성이냐에 따라서 갈라 쓰시면 되고, 저는 여름에는 요거 많이 씁니다. 자, 이제 다음 프랩, 메이크업 프랩 꿀템은 메이크업 포에버의 UHD 스킨 부스터 세럼 하이드라 레퓨라마트 하이드라 펌프 세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약간 이 연작이랑 뮬에 비해서 훨씬 더 농축되고 강력한 친구예요. 그래서 가격도 세고 용량도 되게 작은데, 사용을 할 때는 진짜 한 방울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얼굴에서 제일 건조한 데 있잖아요. 제일 건조한 데, 저는 이제 입 근처가 많이 트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약간 눈 근처에 파데가 좀 끼고 건조한 게 있는데, 그런 데다가 아주 살짝씩만 톡톡톡톡 치면서 얘를 발라주는 거예요. 얘는 많이 바르면 화장 밀려요. 절대로 한 방울, 두 방울 이상 바르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 어제 막 너무 추운 데 있었고, 막 아니면 나 어제 막 과음을 해서 피부가 막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제품 한 번씩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옵션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 크림 제품이에요. 저는 요즘 루틴이 보통 뭐 연작 쓰고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로 넘어가는데, 겨울에는 연작이나 뮬로 좀 모자라서 중간에 요걸 낍니다.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얘는 제가 써본 그 어떤 크림보다도 화장을 위한 크림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엔리치드 페이스 베이스고요. 실제로 페이스 베이스라고 써져 있지만은 뭐 성분이나 내용물을 보면 그건 크림이에요. 피부의 베이스가 되는 크림이다. 그래갖고 이제 비타민이 들어갔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반드시 베이스로만 써라는 아닙니다. 밤에 발라도 돼요. 근데 밤에 바르기엔 좀 너무 라이트해요. 얘는 딱 뭔가를 얼굴 덮기 그 바로 직전에 정말 얼굴 싹 흡수시켜서 표면을 쫀득하고 아주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말 몇 년을 써도 다시 또 사게 되는 메이크업용 프랩 크림이다. 자, 그 다음 제품은 선크림이에요. 선크림은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 리뷰를 했는데 뭐 거기도 괜찮은 게 많았지만 쭉 꾸준히 써왔고 제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크림은 이거 두 개입니다. 바로 맥의 프라프라임 페이스 프로텍트 로션 SPF 50, 그리고 바비 브라운의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SPF 50입니다. 요거 둘 다 웃기는 게, 여기는 프랩이란 말이 들어있고 여긴 프라이머란 말이 들어있어. 그 말은 뭐예요? 아, 나는 선크림 이상의 기능을 한다. 나는 화장을 위해 태어난 선크림이다 라고 제목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제형이 어떠냐면은 바를 때는 되게 촉촉해요. 촉촉하게 뭔가 발리고 일반 선크림 같은데, 마무리감에서 정말 쫀득하고 판판하고 매트하고 다듬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선크림입니다. 저는 선크림을 파데를 바르는 날은 안 발라요. 왜냐면 파데 자체가 이미 SPF가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순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파데를 바르는 날은 안 바르는데, 파우더나 컨실러만 바르는 날, 그럴 때는 이제 연작 다음에 다른 거 다 스킵하고 얘네로 넘어간 다음에 컨실러로 가요. 그만큼 얘네들은 바비 브라운 크림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얘를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 결국 얼굴이 너무 무거워져서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제가 보증 선 아이템들이니까 뭐 친구 생일 선물도 괜찮고,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하면 요거 사달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일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얼굴 아니면 못 발라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컬러 코렉터를 추천을 해볼 거예요. 수많은 컬러 코렉터 중에서도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정말 메이크업하기 편하다 하는 컬러 코렉터는 이겁니다. 메이크업 포에버의 레드니스 코렉터 스텝 1 프라이머, 그리고 클라뷰의 화이트 펄스에이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 3 SPF 30 PI+2입니다. 요거 두 개는 이제 저는 보통 얼굴에 이제 열이 많아서 붉은기가 올라올 때 많이 쓰는데, 얘네 자체가 보라색도 나오고 핑크색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제형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떠냐, 일단 메이크업 포에버 얘는 정말 컬러 코렉터 중에 얘보다 가벼운 건 없어.
얘만큼 발색이 나면서 얘보다 가벼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바르면 거의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확 들어가, 크림이. 그래서 이거 뭐지? 하면서 부담 없이 바르게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얘는 몇 번을 겹쳐서 발라도 두께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근데 색 보정은 된다. 그래서 이런 제형은 못 봤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닌다. 보증선다.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클라뷰는 얘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한 3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농축되고 더 무겁고 더 촉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실 거면 굳이 선크림이나 크림 같은 걸 바르지 않아도 얘가 이미 굉장히 유수분이 많기 때문에 촉촉하게 얼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얘 다음에 이렇게 하고 파데로 넘어가시면 될 만큼 얘는 아주 촉촉하고 반짝반짝한 그런 피부에 수분을 쫙 부여하면서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좀 해주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리고 얘가 초록색이 아니고 약간 핑크색이랑 흰색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파데 안 바른 날 그냥 바르고 나가도 될 정도로 피부를 좀 결을 잘 보정해줘요.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얘도 SPF 30이니까 평소 선크림으로 써도 되는 제품이에요. 얘는 그리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아이템. 그렇지만 클라뷰는 나랑은 광고를 안 했지. 이렇게 총 8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쿠션 전 단계에 쓰는 메이크업 프랩 제품들 8가지를 추천을 해봤는데요. 제가 말했듯이 저는 이 제품들을 쓰지 않고 파데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의 중요성과 노하우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화장을 오래가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8개 중에 최소 2개에서 3개만 골라서 쓰세요. 자기 피부에 맞게. 파데 바르기 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양으로 필요한 것만 부분적으로 쓰지 않으면 파데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즉슨 3시간부터 얼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품들을 피부 타입별로 좀 추천을 해보자면 첫 번째, 건성이신 분들 스킨 토너 끝나고 얘네 악건성, 들건성, 이건 사계절용, 얘는 겨울용 이렇게 전 쓰고 있고 겨울에 굳이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바비 브라운 얘까지 이제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안 쓰는 날에 조금 부분적으로만 케어하고 싶을 때는 요거로 입 주변이나 눈 주변만 쓰고요. 선크림은 언제 바르냐? 저는 선크림은 사실 파데가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쟤네 바르고 이거 바르고 바로 파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날 만약에 파데를 많이 안 바른다, 뭐 좀 가볍게만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3개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얘는 굉장히 리치하고 촉촉한데 컬러 코렉팅 기능까지 있으니까 이걸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얘로만 끝내도 괜찮은 정도의 피니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촉촉하고 얘는 조금 더 가벼워요. 그냥 둘 중에 집히는 거 씁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제형이 괜찮아서 요거까지 쓰고 이제 파데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얘네까지 쓰고 파데 넘어갈 때는 난 절대 물광 파데 쓰지 않아. 얘네가 이미 무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음에 들어가는 파데는 굉장히 라이트웨이트의 세미 매트하거나 혹은 매트한 파데 써요. 얘도 흐물흐물한데 흐물흐물한 파데를 같이 쓴다? 다 같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내가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많이 리얼하게 쓰는 8가지의 메이크업 프랩 제품들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컬러 코렉터, 노란 피부, 흰 피부, 뭐 파란 피부, 뭐 노란색, 파란색, 보색 대비, 동색 대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다 답글 남겨드릴게요. 요즘 댓글이 옛날보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 댓글 남겨도 될 정도로 댓글이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 5,000개씩 달렸는데 그지 규진아? 어쨌든 아직까지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